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대면 설명회가 어려워지면서 남원시가 온라인으로 시정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랜선 설명회에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청 강당입니다. 강당 안에 카메라와 대형 모니터가 설치됐습니다. 남원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차원에서 각 읍면동 현장을 찾아 열었던 시정 설명회를 온라인을 이용한 랜선 설명회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 충분히 살려가지고 우리 시정을 소통하고 또 현장을 알아가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쪽에 더 많이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시정 설명회에는 각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화상으로 연결한 뒤 노인회장과 이통장, 부녀회장 등 4명의 주민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주요 지역 도로 확장을 비롯해 마을 현안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현안과 관심 사업에 대한 온라인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도 행정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사통이 갈수록 살기 좋고 활기찬 마을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이완주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원시 발전과 동충동 발전을 기원합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정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발전하는 향후 진행 과정과 결과까지 주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온라인 시정 설명회를 읍면동별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부안군은 올해 수소차를 구입한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그런데 정작 부안에서 수소차 충전소까지의 거리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환경 수소 전기차에 오른 권익현 부안군수. T를 누르면 나가고요. 부안군이 산 첫 수소차를 운전합니다. 차값이 7천만 원이 넘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부안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부안군 수소 충전소가 완공되는 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친환경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이 지난해 수소차 10대를 보급하는 데 지급한 보조금은 국도비를 포함한 3억 6,500만 원. 올해는 지원 대수를 더 늘려 많게는 50대까지 3,650만 원씩 지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부안에는 가장 중요한 연료 충전소가 아직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안에서 수소차를 타는 주민들은 오로지 충전을 위해 전주나 완주 충전소까지 최소 80km를 오가야 합니다. 도내에 2곳밖에 없다 보니 자칫 충전을 기다리거나 충전기가 고장이라도 나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에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장거리 운행을 하신다 하면은 수소 충전하러 또 전주까지 또 나가야 되고 아직까지는 충전소가 많이 미흡해서 많이 불편합니다. 부안군이 작년 안에 짓겠다던 수소 충전소는 3월 중에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0억 원을 들여 하루 80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제3농공단지 안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앞으로 수소 충전소를 한 곳 더 짓고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 지역의 100년 미래 먹거리로 수소 산업을 내세우는 만큼 차별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탄탄한 기반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도의 한우 브랜드인 NH 참이유가 13년 연속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전북 지역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는 강병모 참이유 의장을 김남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축협회 조합장 강병무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광역본부에 있는 참여우 사업단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참여원은 2006년도에 전라북도 도청과 농협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 축협 6개 조합이 참여해서 한우 공동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6개 축협에서 1000여 명의 농가들이 참여해서 했는데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마침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참여용 명품 크로스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NH 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한우 농가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현재 매년 2004년도부터 전국에 있는 축산물 브랜드를 갖다 명품 인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09년도에 명품 크로스 사업을 선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 연속 3년에 걸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이 상을 수상하기까지는 하여튼 그 정부에서 유통의 혁신이라든지 품질, 안정성, 브랜드 관리 부분을 엄밀히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다행히도 그렇게 3년 연속 대통령을 수상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8년 동안 우수 명품 한우로서 인증을 받고 와 있었고 또한 그 소비자 시민 모험 사단법인 소비자 시민 모험에서 주는 우수 브랜드에도 13년 동안 브랜드도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천연농가가 지금 현재 참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농협중화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수 정액을 이용해서 송아지를 생산하고 또 지역에 있는 번식 농가들이 생산한 수송아지,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송아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6, 7개월령의 거세를 내서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보들을 이용한 TMF 사료를 갖다가 급여하고 있고 또 농업 사료도 명품 우리 참여용 사료로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28개월령 넘어서 출하를 하고 있고요. 체중은 두당 한 700kg 이상 됐을 때 출하를 하고 있으며 1등급 이상만이 참여용으로 출하를 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주신 덕분에 우리 참여호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고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천연농가들은 안정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정읍시의회 의원 2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지역사회에서는 시의원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정읍시의회 의원은 모두 2명입니다. 박일 의원은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중희 의원은 동료 여성 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습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윤리특위 안에서 제대로 특위 가동을 제대로 할 건지는 저희가 이제 내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4월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의 건이 상정됐지만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에서 성명을 냈고 지난해 말 의회는 윤리위 구성 안건을 다시 올려 통과시켰습니다. 윤리특위위원회 이걸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왜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김중희 두 의원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황. 정읍시의회 윤리특위가 2차례에 걸쳐 열렸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다음 달 2일 열리는 3차 회의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순창군에는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강천산이 있습니다. 강천산은 전국 최초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단풍이 유명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차량이 몰리다 보니 도로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원 25에서 김남호 기자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긋지긋한 교통 불편을 즉각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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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팔덕면 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입니다. 강천산 일대 주민들이 국지도 55호선 4차선 확장 공사를 올해 안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안전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강천산 일대는 해마다 관광객 150만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왕복 2차선인 이곳은 도로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수시로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데다 사고 위험도 높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을철 같은 경우는 단풍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한 5km, 6km 정도 정체 현상이 빚고 있어서 정말 농기계도 움직이도 못하고 가을철하고 겹쳐가지고 여기 관내에 우리 면에 계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걸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이거 매듭이 져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진짜 국토부에서 많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순창군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지도 55호선 확장 등 대책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6월로 예정된 국도와 국지도 5개년 계획 국토부 최종 확정고시에서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천산을 연간 찾는 관광객이 100만 명이 넘는데 도로 수준은 아주 그 시골길 정말 그 꾸불꾸불하고 다니기 힘든 그런 시골길이 돼 있어갖고 이번 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꼭 우리 국지도 55호선이 선순위 반영돼 갖고 교통 체증 위험도로 개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 갖고 단풍철과 휴가철마다 강천산 일대를 방문하는 인파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 피해를 호소하는 순창군민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해 정부와 순창군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내과 진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진료 공백 시간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입니다. 이곳에서 내과 진료의 경우 기존에는 공중보건이 1명과 보건의료원장이 오전과 오후 시간대로 나누어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쯤부터 공중보건이 진료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는 내과 진료를 곧바로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보의생님이 월수금 오전과 화목 오후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라고 코로나 검사 때문에 공보의생이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날은 그렇게 공백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이제 원장님 진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진료 공백 시간이 발생했다는 것이 임실군 측의 설명입니다. 또 공중보건이 근무 시간이 아닌 기존 보건의료원장 진료 시간대의 경우 환자들이 예약 신청을 하면 호출 방식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대는 원장님 항상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이 오셔서 원장 진료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능은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종식이 되고 또 저희 많은 민원분들이 오시게 되면 또 진료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농촌 지역인 임실군의 경우 사설병원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군민들이 대부분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상황. 정규 시간 가운데 절반가량이 예약 진료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은 진료 시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최근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확산 위험도 높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진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강원도 정선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을 비롯해 경남 하동군,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산불은 한번 났다 하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강수량도 적어 산불 위험이 더 높습니다. 강원 지역의 올해 1월과 2월 강수량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동 지역의 경우 올해 2월까지 강수량은 5.1mm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강원과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 건조주의보를 내렸고 산림청도 일부 지역에 산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봄철에는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월별 산불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는 산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철이나 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성상 건조한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 사이에 이런 점화원, 일단 담뱃불이든 자연적인 어떤 발화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빠르고 또 넓은 범위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서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산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가정 내에서 화재 안전, 또 화기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숙지해두고 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집과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강풍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재난방송과 재난문자를 통해 수시로 산불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 등록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해야만 반려견을 살 수 있습니다. 전북도는 반려견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시군 또는 대행기관에 동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판매업자는 거래 내역서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유기동물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8,800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반려동물 관련 기관은 240여 곳으로 법령을 위반하면 영업정지가 부과됩니다. 대입 수시와 정시에서 뽑지 못한 신입생을 뽑는 추가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3일 기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도내 4년제 추가 모집 인원은 2,500여 명으로 원광대가 766명, 전주대가 338명, 전북대 60명 등입니다. 대학들은 미달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응시자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 즉 P2P 방식으로 중개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 7명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P2P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의 캐릭터를 사서 되팔면 10에서 20%대 이익이 난다며 회원 50여 명으로부터 6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들이 회원 모집책과 환전책 등 역할을 나누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고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수수료 등을 암호화폐로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유사수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진봉면 지역발전협의회는 오는 5월 4일부터 보리밭 축제를 이틀 동안 열기로 하고 추진 방안을 세웠는데요.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는 진봉면 망해사 근처 1,400헥타르 평야에서 열리는 행사로 지난해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